백 교수님, 아까 김경진 전 의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도 양문석, 공영훈 후보, 또 조국당은 박은정 비례대표 1번, 그 사람들이 지금 당을 말아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양문석, 안산 상록 갑 후보죠. 이 사람 지금 딸 명의로 11억 이 대출 받은 것이 뭐 큰 이슈가 돼가지고, 어제부터 1일부터 새마을 중앙회에서 감사를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그 집을 팔아서 빚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낙연 새누리당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던데,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죠. 행위 자체는 잘했다고 지금도 우기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데, 빚 갚은 게 그것은 차후 문제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특히 뭐 공영훈 후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양문석 후보는 아마 당내에서도 이러다가 이 수도권에 한 10석 이상 잃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자중질환을 빚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문석 후보는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죠. 본인이 이제 안산 상록에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 11억이 사실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 대출. 물론 본인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5억에 대한, 이 돈으로 5억에 대한 빚탕감을 하고, 또 나머지 빚 청산을 했고, 나머지 또 돈으로는 이 보태서 이 반포동에 있는 그 아파트 지금 31억인데 40억이 됐다. 지금 40억 가까이 한 10억 벌어버린 거예요. 네네. 벌써 한 2, 3년 사이에.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그 많은 비판이 제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양문석 이 지금 논란이 굉장한 악재로 드러나고 있고, 또 여권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개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중도 무당층파라든가 이런 어떤 파트에서는, 야, 이거 결국은 그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한 거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이게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구나.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여권의 그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지호 의원이 뭐 아침에 YTN도 나왔던데, 그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기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문서 2조 사문서 행사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이 사업자 대출로, 그러니까 개인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하면서 모든 그 관련 서류를 사업자 대출로 기재해가지고 지금 1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허위 서류를 낸 거 아닙니까? 물품 구입을 안 했는데 구입한 그렇습니다. 걸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문서 2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체가 과연 양문석 의원이냐, 아니면 양문석 의원의 부인이냐, 아마 내가 볼 때 딸이 개입을 안 했을 것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부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관계가 또 성립할 수가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 이 양문석 후보는 그 당락을 떠나서 향후에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양문석뿐만 아니라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그리고 광주 서울이죠. 부산 고검장 출신 양부남 후보. 양부남 이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이 20대 초반의 자식들한테 30억짜리 집을 물려준 것 아닙니까? 양도세까지 다 내주면서. 이거야말로 아빠 찬스, 부모 찬스이고, 정말 부대물림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양부남 그 후보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었고, 또 공영훈 후보는 이제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죠. 근데 뭐 이분들이 상당히 그 뭐 어떤 재력이 있는 분들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그 대학생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증여를 해버렸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세금을 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개념 있는 분들에게는 논란이 되는 거죠. 국민 정서상으로 보면은 아빠 찬스를 톡톡히 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하는 부분은 공직에 있거나 또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상당히 크게 잘못한 게 없다, 합법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 이 부분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반감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수도권에서 아주 초경합을 벌이고 있고 또 관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두 곳에 네, 이 관심 지역, 얘기하신 영등포, 거죠? 가보고 그리고 동대문이죠. 동대문 을. 예, 김경진 의원, 장경태 의원. 이 지역에서 그동안은 상당한 차이가 벌어졌어요. 여론조사상에. 네네. 국민의힘이 후보들이 좀 밀렸는데 거의 오차범위에서 지금 따라잡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영등포 을부터 한번 보시죠. 영등포 을은 국민의힘은 김영주 전 부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 지금은 탈당해서. 국힘으로 예, 국힘 후보로 나왔고 민주당은 최현일 네, 전 구청장 출신. 부청장. 전에는 한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최현일이 44.7, 김영주 40.6. 거의 뭐 4% 차이, 오차 범위 냅니다. 근데 문제는 개혁신당이 헌어가 7%를 7%. 갖고 있어요. 네. 헌어가 이쪽에다가 손을 좀 들어줬으면 되는데 거기서 나온들 떨어질 것은 뻔한데 좀 이 사람들도 다 원래 헌어가 어디서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국힘에서 했죠.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천하용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교수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개혁신당에도 지금 비례대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은하 저하고 방송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만은 그렇죠. 이 허은하 후보가 7% 정도 득표율은 상당히 높은 높은 겁니다. 영등포에서. 예, 영등포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은하 후보가 그 김영주 후보한테 단일화 선언을 할 일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양문석 이 네. 이슈가 계속 불거져 가지고 더 커져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10여 프로 포인트, 소위 어떻게 보면 8% 내가 오차 범위 내라고 보는데 네. 8%가 넘어가게 되면 오차 범위 밖으로 보거든요. 지금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3점 뭐 한 5, 6은 이건 네. 거의 붙어 있다고 봐요. 거의 뭐 붙어 있다고 거의 봐요. 따라간 거죠. 네. 그래서 김영주 그 후보가 굉장히 10%가 넘는 차이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최고까지도 양문석 논란, 그다음에 공룡 논란, 그다음에 이제 그 양분함 뭐 여러 사람 양분함 논란 또 야권의 그 사실은 이종근 검사장 그 예. 박은정 그 후보의 그 조국 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야권에 대한 비판 여기 제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김경진 동대문의 국힘 후보. 예. 김경진 의원도 장경태 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굉장한 차이로 떨어졌었거든요.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근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후보가 47.5%이고 김경진 후보가 44%면 3.5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이 3.5%포인트는 사실은 이 초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접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8일 동안 어떤 양상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 예. 아무리 장경태 후보가 이 동대문을에서 지지 기반이 굳다고 하더라도 중도 무당파 쪽을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도 무당파가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 20% 내입니다. 근데 이 중도 무당층에서 20% 정도가 이 지지를 어느 쪽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유세에서 몇백 표에서 몇백 표에서 1000표 이내로 당락을 가른다. 예. 이렇게 내부 보고를 받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양문석 그 논란이 불러오는 이 효과가 이 서울과 수도권 특히 이 부동산 관련해서 민감한 서민들 이런 중산층이야 서민들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핵폭탄급 이 화두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한 3, 4% 정도 같으면은 투표율이 지금 여기는 반영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6, 70대가 투표율이 엄청나게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예. 60대, 70대 투표율은 거의 70%에서 80%가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은 게 60%대까지 가는데 예. 뭐 예를 들어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3~4%그 초접전 프로테이지는 전혀 지금 예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문석 이슈가 계속 좀 불거져 가지고 더 지금 뭐 커졌으면 한동훈 하는 생각이. 비대위원장이 전국 유세 가는 곳마다 그 범죄 혐의자 정당 또 범죄자 정당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예. 지금 법률가 출신답게 범죄 혐의자 정당 뭐 아직까지 그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범죄 혐의자 정당 연대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꽤 2조 그 심판 프레임이 상당히 먹히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형사 피고인 상태에서 유죄까지 받은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투표 전날도 지금 재판을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인데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진영 논리로 굉장히 또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여권의 선거를 도와주는 화두다. 큰 화제이면서 화두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특히 양문석 후보는 그 지역에는 딱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고 장성민 후보가 지금 아주 양문석이가 거기서 낙마를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장성민 후보가 또 금배지를 달게 날개를 달겠죠. 예, 정말로. 열심히 지금 뛴다고 그럽니다. TV 조선 방송할 때 저도 그 프로에 오래 출연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꿈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그가 험지 중에 험지 네, 아니었습니까? 험지 중에 제일 험지죠. 먼저 대통령실 출마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험지를 딱 태우고 갔죠. 그런데 이게 천운이 될지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못하고 안산 상록합 거기 유권자들도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야세가 세다고 하더라도 거기 무슨 우리 속된 말로 고지를 먹은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제 안산 상록갑 유권자분들도 이제 굉장히 개념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높으신 아마 분들이죠. 여러 가지 형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문석 이슈가 활활 타오르기를 국민의힘은 바라고 있는 것 뭐 같습니다. 양문석은 그 약간 실드를 쳐드린다면 본인 집을 팔고 그다음에 남는 이익은 또 사회 공헌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값 팔겠다고 하는데 저게 바로 팔리겠습니까 집이? 집도 안 팔리지만 공헌하겠다 기여하겠다 그런 소리 믿을 게 못 돼. 조국이 안 봤습니까? 운동학원 네. 그거 다 사회 환원한다고 아직까지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 어머니가 지금도 이사장하고 환원하거니와 아마 캠코에 거기 지금 150억인가 얼마가 그 채무가 있는 걸로 채무가 알려져 있는데도 있죠. 단 한 푼을 안 갖고 네. 조국은 그냥 돈만 따박따박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믿을 것도 못 돼요. 김의겸이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흑석동 남은 거 뭐 8억인가 10억 이 사회에 헌납은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바람이 지나가면 파도가 잦아듭니다. 그렇습니다.